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살고 있는 3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좋은 남편과 시댁을 만나 더없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도 아픈 과거가 있었으니 그건 바로 학폭이었습니다.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시절이 바로 그때 중학교 시절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성격이 내성적이라 친구들에게 먼저 다가가지 못했고 말수도 없고 조용히 지내던 그런 아이였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이런 성격을 고치고 싶어 노력했는데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성격은 고치고 싶다고 해서 고쳐지는 것도 아니었고 억지로 활발한 척을 해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나답게 그렇게 살았는데 다행히 저와 비슷한 성격의 친구들이 먼저 다가와 주었습니다. 하지만 중학생이 되고 나서 제 인생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자기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저를 괴롭히던 친구가 있었는데 중학교 3년 내내 같은 반이 되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야, 김산주. 너 과학 필기한 거 노트 좀 줘봐. 왜? 뭐가 왜야? 내일 시험이니까 공부 좀 하려고 그러지. 필기 안 했어? 주라면 줄 것이지 말이 많아. 이미진이라는 친구는 처음에 친하게 지내자며 저에게 먼저 다가왔는데 점점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사람을 교묘하게 괴롭혔죠. 시험 기간에 공부를 해야 한다며 교과서부터 노트까지 빌려달라고 해서 주면 낙서를 해서 주거나 혹은 잃어버렸다며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교실 쓰레기통에서 찢어진 채로 제 노트를 찾은 적도 있었어요. 체육 시간에는 공으로 일부러 저를 맞추기도 했고 다른 친구들에게 제 뒷담화를 하는 일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반에서 따돌림을 당하게 되었는데 친했던 친구들이 하나둘씩 멀어져 갔습니다. 그나마 제 옆에서 끝까지 남아준 친구가 있었지만 저와 함께 반에서 왕따가 되었습니다. 저와 어울리는 친구들까지 왕따로 만들어버리는 탓에 모든 게 제 잘못처럼 느껴졌습니다. 원래 말이 많잖았던 조용했던 저였기에 집에서 아무 얘기가 없으니 부모님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계셨습니다. 그러다 중학교 3학년 여름방학 때 그 친구의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견디기가 힘들게 되자 저는 결국 부모님께 이 사실을 다 털어놨습니다. 그런데 개학을 하고 난 뒤 그 친구는 학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이미 자퇴를 하고 외국으로 이민을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 저는 매우 지쳤고 심리적으로 위축도 많이 된 상태라 부모님은 심리 상담 및 치료가 더 시급하다고 판단하셔서 우선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저는 성인이 되었는데 그래도 다행인 건 심리치료와 부모님의 사랑 덕분에 그래도 잘 이겨낼 수 있었고 사회생활도 문제없이 하며 지냈습니다. 그리고 성품이 좋은 지금의 남편도 만났습니다. 남편은 저와 만나기 전부터 작은 회사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모아놓은 돈도 많지 않았고 가진 게 많은 사람은 아니었지만 성실했고 또 사람이 참 착했습니다. 시부모님도 정말 좋으신 분들이셨죠. 제가 결혼 전 자주 찾아뵈었는데 저를 볼 때마다 참 예쁘다고 해주셨고 특히 어머님은 저에게 뭐든 해주려고 하셨습니다. 선주야, 이리 와봐. 네, 왜요, 어머님? 여기서 마음에 드는 거 골라봐. 여러 개 가져도 상관없고. 이날 어머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건 결혼하실 때 시할머니로부터 받은 반지와 목걸이였습니다. 저 있는 반지도 잘 안 끼고 다녀요, 어머님. 마음에 드는 게 없구나. 아니요. 사실 너무 비싸 보여서요. 너도 알겠지만
우리 집 형편이 좀 그래. 우리 시어머니한테 내가 물려받은 게 더 많았는데 돈 필요할 때마다 팔아서 쓰고 하다 보니 이것들만 남았어. 그리고 우리 아들 많이 부족한데 이렇게 만나주는 것만 해도 내가 너무 고마워서 그러니까 골라봐. 아님 다 줄까? 아니에요. 그럼 이거 주세요. 그래, 그럼 얼른 껴봐. 딱 보니까 손 크기가 나랑 비슷한 게 꼭 맞을 것 같아. 어머, 그것 봐, 잘 맞네. 예쁘다. 젊을 때 반지든 목걸이든 실컷 해. 나이 들어서 하려니 티도 안 나고 그렇다. 왜요? 어머님 지금도 고우세요. 이거 여기에 넣어두지 마시고 마트에 장 보러 가실 때도 하시고 미용실 갈 때도 하시고 그러세요. 아셨죠? 어머님은 제가 남편과 결혼하는데 전셋집이라도 해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 미안해 하셨습니다. 듣기론 남편은 집안 형편이 어려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갈 꿈을 꾸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군대부터 다녀와 바로 취업을 해야 했는데 잘 나가는 친구들처럼 대학 졸업장이나 자격증 있는 것도 아니어서 회사의 조건을 보고 입사한 게 아니라 자기를 뽑아주는 회사에 들어갔다고 했어요. 그래도 너무 착한 남편은 적은 월급에 불평하지도 않고 회사를 다니며 방통대에 들어갔고 월급을 쪼개 집에 생활비도 들이며 그렇게 살았다고 했습니다. 연애하면서 이런 얘기를 들으니 남편이 그간 고생을 많이 했겠구나 싶었어요. 그런데도 남편은 얼굴이 항상 밝았고 뭐든 긍정적으로 좋게 생각하는 사람이라 만날수록 그런 남편에게 끌렸습니다. 비교 자체가 안 되는 일이지만 저는 과거의 일로 항상 피해의식을 가지고 살았거든요. 저를 괴롭힌 그 친구도 똑같이 당해봐야 제 속이 풀릴 거라 생각하며 한때는 복수를 꿈꾸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괴로운 사람은 바로 저였어요. 그러다 깨달았죠. 제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해내고 인생을 잘 사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요. 그래서 저는 심리치료로 1년간 손 놓고 있던 공부에 다시 매진했고 서울의 괜찮은 대학에 들어가 경영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사회인이 되었고 그렇게 좋은 남편을 만나게 된 거였어요. 남편과 제가 만났을 땐 이미 둘 다 30이 넘은 나이였기에 연애를 시작하면서 결혼까지 생각하며 만났고 그렇게 결혼에 꼴이 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강서방 왔어. 네, 장모님.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나야 좋지. 자네가 항상 잘 챙겨주잖아. 그런데 장인어른은 어디 가셨어요? 자네가 회 좋아하니까 그거 사러 가셨어? 항상 가시는 그 횟집 맞죠? 응. 그럼 또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저도 다녀올게요. 남편은 친정에 가면 저희 부모님께 정말 잘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워낙에 연애 때부터 살갑게 자라던 남편이라 결혼 직후에도 친정에만 가면 아들처럼 잘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시부모님께도 아주 잘하는 남편이라 효자라고 생각했는데 엄마와 아빠에게도 너무 잘하는 모습을 보고는 그저 고마웠습니다. 제가 외동으로 자라면서 부모님 사랑을 듬뿍 받았지만 워낙에 조용하고 애교도 없는 편이었는데 남편은 그런 저와 다르게 사람이 정말 밝았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도 남편의 그런 점을 보고 결혼을 바로 허락하셨어요. 다른 조건은 하나도 안 보고 말이죠. 남편은 저와 결혼을 하기 전 오래 다니던 직장에 있었는데 결혼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반 사무도 보고 현장에서도 일을 했는데 남편의 직업은 QC였어요. 그래서 제품이 나오면 설계 도면과 잘 맞는지 확인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이직한 회사에서 회식을 하는데 같이 가자는 말을 했습니다. 난 자기 회사 직원도 아닌데 내가 회식에 가도 돼? 우리 회사는 큰 회사도 아니고 회식 때 직원들 가족까지 함께 모이는 날이 많다고 하더라고.
나도 처음에 가족을 불러도 된다고 해서 정말인가 싶었는데 전부 다 그렇게 모여서 밥도 먹고 그랬다네. 아, 그래? 그래도 좀 가기 그런데. 회사 분위기는 정말 좋아. 우리 부서 사람들도 착하고. 그러니까 같이 가서 밥만 먹고 오자. 그래, 알았어. 내키진 않았지만 남편이 계속 같이 가자고 했고 다른 직원들도 가족들과 다 같이 온다고 하기에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회식 날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저는 남편의 회사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가보니 정말 아이들까지 데리고 온 가족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편한 마음으로 식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남편 회사 근처에는 고깃집을 빌려 직원들이 다 같이 식사를 했는데 남편도 이런 회식은 처음이라 어색하다고 했지만 이내 편하게 밥을 먹었습니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다른 가족분들하고 편하게 식사를 하던 중이었는데 어딘가 낯이 익은 어떤 여자가 남편 회사 사장 옆자리에 와서 앉는 모습을 봤습니다. 자기야, 왜 그래? 아니야. 그런데 저기 저 여자는 누구야? 아, 우리 회사 사모님. 나도 처음엔 몰랐는데 회사에 종종 나오길래 누군가 싶어서 물어봤더니 직원들은 다 알더라. 그런데 왜 그래? 아는 사람이야? 아니야. 누군지 생각은 안 나는데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이라 자꾸만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장 와이프라는 사람을 화장실에서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야, 네? 저요? 그럼 여기 너 말고 또 누가 있는데? 저 아세요? 김선주 맞지? 제 이름을 어떻게... 벌써 날 잊은 거야? 나 미진이야, 이미진. 저 이름을 듣는데 순간 멍했습니다. 중학교 때 저를 괴롭혔던 그 친구 이미진. 그런데 얼굴은 그때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내가 좀 변했지? 요즘 의학기술 좋더라. 그런데 넌 어쩜 그대로야? 오랜만이네. 그런데 니네 남편 누구야? 이름 뭐냐고? 서로 사이가 좋았던 것도 아닌데 나 그만 가볼게. 알려주기 싫어? 이따 보면 알지 뭐. 그래, 가봐. 그렇게 저는 자리에 다시 돌아와 남편에게 그만 가자고 했습니다. 왜, 피곤해? 이제 식사도 다 했고 가도 되지 않아? 그럴까? 알았어. 팀장님한테 인사 좀 하고. 나 그럼 주차장에 먼저 가 있을게. 그런데 저를 괴롭혔던 그 미진이라는 친구는 제가 남편과 얘기하는 모습을 저 멀리서 빤히 쳐다보더니 알 수 없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날 집에 와서 저는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습니다. 남편이 하필 이직한 회사의 사장 와이프가 이미진이라니 세상 참 좁다는 생각이 들었죠. 여보. 왜? 자기 회사 사장님 말이야. 나이가 좀 많은 편 아니야? 그렇지. 아까 사모님 보고 그러는 거구나. 너무 젊어서? 나도 이건 다른 직원한테 들은 얘긴데 우리 사장님이 젊었을 때 결혼했다가 한 번 이혼했대. 그러다 지금 사모님 만나서 조용히 혼인신고만 하고 살고 계신다고 하더라고. 듣기론 사모님도 재혼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것까진 내가 모르고. 그렇구나. 그런데 며칠 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여보세요? 나야? 누구세요? 나 미진이라고. 내 번호는 어떻게 알았어? 이게 뭐 어렵니? 네 남편이 우리 남편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무슨 일로 전화했어? 좀 섭섭하다. 우리 이렇게 다시 만난 거 오랜만인데. 이날 이 친구는 저에게 전화를 해서 마치 아주 친했던 친구에게 전화를 하듯 얘기했고 제가 아무 반응이 없으니 목소리가 확 바뀌어서는 미안한데 난 너랑 할 말이 없어서 말이야. 그리고 내가 지금 좀 바쁜데. 바빠? 왜? 살림하느라 바쁘니?
그런데 너 고작 그 월급으로 먹고 살기 힘들지 않아? 뭐? 니네 남편 연봉 보니까 얼마 안 되던데 그 돈으로 만족하고 사느냐고 묻는 거야. 저는 그런 의미 없는 대화에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아 바로 끊으려고 했는데 그때 이 친구는 저에게 아주 기막힌 말을 했습니다. 그만 끊을게. 야, 너 예전처럼 내가 시키는 거 잘하면 네 남편 승진시켜줄게. 어때? 참나. 뭐? 우리 남편 나한테 꽉 잡혀 살거든. 그러니까 내 말에 네 남편 승진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지. 못 들은 걸로 할게. 저는 그렇게 전화를 바로 끊어버렸는데 바로 문자가 한 통 왔습니다. 너 내 말 안 들으면 네 남편 우리 회사에서 잘리게 만들 거야. 요즘 경기도 어려워서 취업하기 쉽지 않은데 니네 남편 스펙 보니까 영 시원찮더라. 이래도 내 말 안 들을 거야? 현명한 선택하길 바랄게. 남편 회사의 사장 와이프가 하필 그 친구라는 게 찜찜하긴 했지만 그래도 남편이 그 회사에 이직한 걸 만족해했기에 저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는데 제가 우려했던 일이 생기고 나니 저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엄마를 만나 이 문제를 의논하게 되었어요. 잠깐만 있어봐. 그럼 얼마 전에 강서방이 이직했다는 회사가 거기야? 왜? 자리 좀 잡히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엄마가 남편 회사 이름을 듣고는 놀라셨습니다. 바로 엄마 회사의 하청기업이었거든요. 사실 남편과 연애를 하던 시절 시댁의 형편은 그리 여유가 있는 편은 아니었고 반대로 저희 집은 엄마가 회사도 운영하고 계셨고 아빠도 괜찮은 기업에서 아직도 사회활동을 하고 계셨기에 차이가 좀 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부모님은 남편의 좋은 점만 봐주셨고 저에게 참 잘하고 서로 위해주는 모습에 결혼 허락을 하셨습니다. 다만 남편과 시댁에서 너무 부담이 될까 싶어 엄마가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는 건 굳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엄마가 그저 회사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암튼 이날 엄마를 만나 그 친구를 다시 만나게 되었고 그 친구가 남편이 최근 이직한 회사의 사장 와이프라는 사실까지 말씀드리고 나니 엄마가 크게 놀라셨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다시 만나? 그러게. 선주, 넌 괜찮아? 괜찮지. 엄마는 제 걱정부터 해주셨습니다. 그 당시 제가 많이 힘들어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던 분이 바로 엄마였기 때문에 혹시나 제가 그때 기억으로 다시 괴로워하는 건 아닐까 싶어서 말이죠. 다행히도 저는 그때 일을 잘 이겨내서 그 친구를 다시 만났을 때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여전히 저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그게 좀 화가 났을 뿐이었죠. 그런데 그 회사 사장은 이혼하고 혼자 사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언제 재혼을 한 거야? 한번 결혼을 했었으니까 재혼은 따로 씩 올리지 않고 혼인신고만 했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강서방도 알고 있어? 아직 얘기 안 했어? 그래, 잘했어. 언젠가 알게 되겠지만 일단 얘기하지 말고 있어. 엄마가 좀 알아볼게. 저는 이 일을 잘 해결하고 싶어서 상황을 일단 지켜봤고 그 친구의 말대로 남편이 회사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은 건 없는지 체크했습니다. 자기야, 오늘 회사에서 별일 없었어? 평소보다 일이 좀 많긴 했는데 괜찮았어. 일이 늘었다고? 원래 그 일 담당은 내가 아닌데 어쩌다 보니 내가 하게 됐어. 그런데 뭐 사정이 있으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사장 와이프라는 사람은 회사에 자주 나와? 나는 가끔 보는데 거의 매일 본다는 직원도 있고. 그런데 그건 왜 물어? 아니야, 그냥. 그날 이후 저는 엄마와 더 자주 통화했습니다. 남편의 회사는 엄마 회사의 하청이었는데 거래를 시작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으나 남편 회사 사장이라는 사람이 일하는 마인드가 좋고 거래 대금 결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깔끔하게 일 처리를 하다 보니
엄마도 관심 있게 보던 회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를 괴롭혔던 그 친구는 수시로 저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제가 전화를 안 받으니 문자를 계속 보내더라고요. 야, 김선주. 너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정말 곤란해. 내가 엊그제 이사한다고 했지? 그래서 와서 짐 좀 나르라고 했는데 내 말 무시해? 아직 현실을 잘 모르나 본데 네가 그럴수록 네 남편만 힘들어질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이런 문자를 받으면 저 역시 불쾌했습니다. 그래서 몇 번이나 그만하라고 좋게 말했어요. 나이도 30이 훌쩍 넘었고 애도 아닌데 머리채를 잡고 싸울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그런데 그 친구가 하는 짓을 보니 여전히 중학생 때 자기가 다른 친구들을 괴롭히며 살았던 그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 친구는 정말 회사에서 갑질을 시작했습니다. 제 남편이 부쩍 야근이 많아졌거든요. 당신 요즘 왜 이렇게 늦어? 미안해. 회사 일이 갑자기 많아져서. 현장 일까지 하는 거야? 남편은 원래 설계도면을 보는 일을 주로 했고 현장에 나가 제품 확인만 하는 정도였는데 이제는 현장에서 있는 시간이 더 길어졌다고 했습니다. 보통 같은 부서 팀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일을 하는 게 맞는데 남편은 인사과에서 이런 지시가 내려왔다며 퇴근 준비를 할 때 갑자기 일을 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특히 사무는 거의 정시 퇴근인데 현장은 좀 달랐어요. 늦은 시간까지 일하는 직원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야근 수당을 받는 분들이 대부분이었는데 남편이 현장 일까지 하게 되면서 매일 퇴근이 늦어지는 건 물론이고 힘들어했습니다. 원래 자기 부서 사람들도 다 그렇게 일해? 아니, 그게 나도 좀 의아해. 꼭 팀장님이 퇴근하고 나면 인사팀에서 전화가 와. 현장에 가보라고. 암튼 나 좀 씻을게. 알았어. 그리고 얼마 뒤 월급날이 되었는데 남편은 월급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월급이 왜? 이번 달에 내가 야근을 정말 많이 했는데 야근 수당이 없어. 뭐? 여기 봐봐. 정말이네? 회사에 얘기는 해봤어? 얘기했더니 확인해서 내일 알려준다고 했어. 남편이 회사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면서 그 사이 친정엄마도 뭔가를 알게 되셨는지 저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엄마. 너 일단 회사로 들어와. 알았어요. 엄마의 전화를 받고 급히 회사로 가서 엄마와 만났는데 이날 저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그 친구가 자기 남편이 회사 사장이라 그렇게 큰 소리를 치고 마음대로 하려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 회사에 직원으로 올라가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인사과 부장이었죠. 딱 봐도 능력이 되어 해당직을 맡은 건 아니었고 사장의 와이프라서 직책을 맡은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그 회사 직원 중에 엄마 아는 사람이 좀 있어. 이번에 좀 알아보니까 문제가 좀 심각하더라. 엄마의 얘기를 들어보니 이미진 그 친구는 인사과에서 일하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좀 있다고 했습니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직원이 있으면 저한테 하듯 괴롭혔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어릴 때 하던 짓이 어디 안 가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억울하게 그런 대우를 받으면 신고하면 될 텐데 왜 그렇게 조용한 거지? 사장 와이프인데 다들 쉬쉬하는 거지. 혹시나 자기한테 불이익이 올까 두려워한 직원들이 대부분이고. 그 친구가 참 악질인 게 해당 직원을 교묘하게 괴롭혔고 스스로 퇴사하게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또 어떻게든 약점을 찾아서 신고도 못하게 했다고 하더군요. 그 약점은 지극히 사적인 부분이었고요. 이 얘기를 듣는데 정말 소름이 끼치고 화가 났습니다. 심지어 이제 제 남편에게까지 그런 짓을 하고 있으니 이번엔 그때처럼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 책임지지 않고 몰래 숨는 그런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회사에서 남편이 당한 직접적인 부당한 대우에 대한 증거도 필요했기에
시간이 좀 필요했습니다. 무작정 그 친구로부터 받은 문자 메시지만을 갖고 신고할 수도 없었고 말한다 한들 일이 잘 해결될 것 같지 않았어요. 오히려 과거에 있었던 일 때문에 제가 개인적인 감정으로 이러는 거라며 그 친구가 저를 몰아갈 수도 있었죠. 그래서 저는 남편이 회사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내용을 정리해 며칠 뒤 노동청에 신고를 했습니다. 정확히는 남편이 신고를 했죠. 신고는 본인만 가능하다고 해서 남편과 상의 후 결정한 일이었습니다. 보통은 직장 내에서 이런 일이 생기면 해당 회사에 먼저 이 내용을 알려야 하지만 인사과에 그 친구가 있었으니 신고를 하나만 하였어요. 그래서 고민하지 않고 바로 노동청에 신고부터 했습니다. 제가 신고를 하던 날에도 그 친구는 여전히 저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너 내 연락 자꾸 무시하고 내 말 안 들으면 네 남편 야근으로 안 끝나. 내가 하루아침에 백수 만들어줄 수도 있다고. 이제 그만해라. 그만하기 뭘 그만해. 네가 그러니까 지금 그 모양 그 꼴로 사는 거야. 우리 남편 한 달에 버는 돈이 얼만 줄 알아? 나한테 생활비 얼마 주는 줄 아냐고. 그런데 네 남편은 나보다 나이도 2살이나 많은데 아직도 대리의 연봉은 그 수준이니 네 수준도 알만하다. 그렇게 마음대로 헛소리하는 날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 실컷 떠들라고 하고 저는 무시해버렸습니다. 노동청 신고 후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었다는 안내를 받았으니 남편 회사에서도 이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남편은 이 일로 사장실에 불려가게 되었고 저 역시 그날 바로 남편의 회사로 찾아갔습니다. 남편은 저와 노동청 신고를 하기 전 회사를 그만둘 각오를 하고 결정했습니다. 아무리 남편에게 잘못이 없다 해도 현실은 달랐으니까요. 그런 신고를 하게 되면 회사 입장에서 남편을 좋게 볼 리 없었기에 큰 결심을 하고 신고를 했습니다. 이날 저는 남편 회사에 도착했고 회사 입구에서 그 친구를 또 마주쳤습니다. 아니 너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왔냐? 네 남편 좀 만나려고. 어? 쥐가 뭔데 우리 남편을 만나? 우리 남편 이 회사 사장이야. 만나고 싶다고 아무나 만나주는 사람인 줄 아니? 하지만 저는 그 친구의 말을 무시하고 사장실로 향했습니다. 그 친구는 저를 계속 쫓아오며 악을 쓰기도 했고 제 팔을 붙잡고 어딜 가냐고 말리기도 했어요. 그래도 저는 끝까지 사장실로 들어갔고 그렇게 남편 회사 사장을 만났습니다. 저와 그 친구가 동시에 들어오니 남편 회사 사장은 놀란 표정이었는데 그 자리엔 남편도 있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한 일로 사장과 면담 중이었는데 여보, 여긴 어떻게... 내가 할 얘기가 있어서 왔어. 안녕하세요. 강대리 와이프인가? 네, 맞습니다, 사장님. 안 그래도 신고한 것 때문에 얘기 중이었는데 회사 내에서 정확히 알아보고 처리하겠다고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찾아오시는 건 좀... 어떻게 조사를 하실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걸 네가 뭔데 물어! 빨리 나가! 이날 남편 회사 사장은 자기 와이프인 이미진과 제가 서로 아는 사이임을 알게 되었는데 사장실에서 소란이 일어나니 이 친구는 저를 억지로 끌고 나가려고 했습니다. 왜? 또 그때처럼 나한테 폭력 쓰려고? 뭐? 너 옛날에도 그랬잖아. 내가 반에서 말도 없고 조용하고 존재감도 없으니 나한테 막대였잖아. 뾰족한 펜으로 내 뒷자리에서 내 등을 쿡쿡 찌르고 다른 친구들한테 내 욕해서 나 왕따 만들고. 아니야? 그런데 지금 하는 짓을 보니까 역시 넌 변한 게 없구나. 그러자 그 자리에 있던 사장은 저에게 다가와 그게 다 무슨 소립니까? 네? 들으신 그대로예요. 그리고 이거 받으세요. 이게 뭡니까? 제 명함이요. 제 명함을 본 남편 회사 사장은 그 자리에서 크게 놀랐고 남편이나 그 친구까지 놀란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 저는 엄마 회사에서 이사직을 맡고 있었습니다. 제가 집에서 외동이기도 하고 아빠도 따로 하는 일이 있으셨기에
엄마는 운영 중인 회사를 저에게 물려주고 싶으셔서 제가 일찍부터 엄마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얼마 전부터 신규로 자회사를 하나 설립하게 되었고 그 회사를 제가 직접 운영하기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회사 설립이 끝나면 엄마 회사에서 제가 나올 예정이었는데 아직은 준비 중이다 보니 엄마 회사에서 제가 이사직으로 되어 있던 상태였어요. 그동안 중요한 거래처는 제가 다 알 정도로 회사 일에 정말 열심히였는데 남편이 다니는 회사와 엄마 회사는 서로 거래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거기다 제가 자회사 설립에 신경을 쓰다 보니 남편이 다니는 회사가 엄마 회사의 거래처라는 것도 처음엔 몰랐습니다. 그리고 해당 회사에 대한 정보도 거의 없는 상태였어요. 하지만 엄마를 통해 어떤 회사인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전해들을 수 있었고 과거 저를 괴롭혔던 그 친구가 자기 남편 회사에서 그동안 무슨 짓을 했는지까지 알게 되면서 이번 일은 제 남편이 사과를 받는 것만으로 끝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친구는 자기 남편 손에 있던 제 명함을 뺏어서 보더니 이게 뭐야? 아니, 김선주, 네가 이사라고? 말도 안 돼. 너 이거 가짜지? 요즘 인쇄소 가면 원하는 대로 명함 만들어주는 세상인데 너 여기가 어디라고 이런 사기를 치냐? 네가 그런 인생을 살아서 그래. 모 눈엔 뭐만 보인다는 말이 있잖아. 그게 그렇게 가짜처럼 보이면 직접 전화해서 물어봐.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서 저희 엄마 성함을 얘기했습니다. 물론 제가 이미진 그 친구처럼 제 지위를 이용해서 갑질하려고 회사에 찾아온 건 아닙니다. 제 목적은 오로지 제 친구에 대한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 투명하게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은 물론 이미진 그 친구가 어떤 인간인지 다 밝혀지길 바랄 뿐이었어요. 저와 사적인 관계를 떠나서 회사 내 인사과에 근무하는 직원이기도 했으니 회사 내에서 확실한 조치를 해줄 것에 대해 말하려고 온 거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그동안 그 친구가 저에게 보낸 문자와 통화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너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무슨 짓이긴 네가 한 짓이지. 저와 이 친구는 중학교 때 동창입니다. 서로 사이가 좋은 편도 아니었고요. 그런데 저번 회식 때 저를 보고는 그날 이후로 계속 연락을 해왔어요. 저는 혹시나 그때 일을 사과하려고 하나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 저더러 시키는 거 잘하면 제 남편을 승진시켜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승진하는 거 제 남편도 원하지 않을 거라고 하고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남편은 회사에서 이유 없이 야근을 해야 했고 야근 수당도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이 명단 보세요. 그동안 퇴사한 직원인데 이미진 얘 때문에 괴롭힘 당하다 스스로 퇴사한 직원도 있고 부당한 이유로 해고당한 직원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신고도 제대로 못한 건 사적인 일로 약점을 잡아 신고조차 못하게 했기 때문이라고요. 야, 너 지금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왜, 이것도 사실 아니라고 하려고? 여보,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얘가 중학교 때 일로 아직 화가 나 있는 모양인데. 선주 너, 지나도 한참 지난 일로 아직도 나한테 감정이 남아있는 거야? 아무리 그래도 그런 일로 이제 와서 나한테 일하는 건 아니지? 잠깐만. 그러면 당신이 그때 괴롭혔다는 건 사실이야? 네? 아니, 그때는 나이도 어렸고, 솔직히 지금 세월이 얼마나 많이 흘렀는데 저는 그런 기억도 없어요. 당신도 알잖아요. 저 어릴 때 이민 가서 쭉 외국에서 살다 온 거. 정확히 중3 여름방학 때였지. 나 그렇게 괴롭혀놓고 내가 학교에 얘기하니 너 이미 자퇴했다고 하더라? 야, 증거 있어? 내가 그때 너 괴롭혔다는 증거 있냐고! 이제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야? 의도가 뭐냐고! 내가 잘 사는 게 보기 싫었니? 넌 고작 대리 남편하고 사는데 나는 회사 사장이랑 사니까 그게 그렇게 부러웠어? 사람이 그러면 못 써. 심보를 곧게 써야지. 그래, 말 잘했다. 사람은 심보를 곧게 써야 해. 왜냐하면 다 돌아가게 되어 있거든. 그러기에 조용히 살지. 모자랐다고 다시 만난 나한테 시키는 거나 잘해라 마라 그런 헛소리를 했어? 아직도 네 눈엔
내가 시키는 거나 하고 네 앞에서 겁먹을 사람처럼 보였던 거야? 심지어 우리 남편한테 왜 그랬어? 너야말로 내가 네 말 무시하니까 분에 못 이겨서 우리 남편한테 화풀이한 건 아니고? 저는 미리 준비해간 또 다른 증거를 꺼내왔습니다. 그건 제가 중학교 때 지겹도록 괴롭힘을 당하면서 오랜 세월 심리치료를 받은 내역서와 그리고 같은 반 친구들로부터 받은 목격 진술서였습니다. 그 당시 증거를 정리해서 학교에 얘기했는데 결국 그 친구는 한국에 없었고 한동안 힘들게 지내야만 했으나 그래도 저는 일상을 되찾은 것에 대해 그것만으로 다행이다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복수한다고 해서 제가 받은 상처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결국 저도 똑같은 사람이 될 뿐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렇게 개를 잊고 살았고 살면서 다시는 마주치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런 식으로 만나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그 친구가 말도 안 되는 연락을 해올 때면 저는 그만하라고 좋게 말하며 몇 번이나 기회를 줬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제 말을 비웃었고 남편을 괴롭히기 시작하니 저도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들이 눈앞에 펼쳐졌고 남편 회사 사장이 그걸 들여다봤는데 이날 이미진이라는 그 친구는 자기 남편에게 뺨까지 맞았습니다. 내가 이러라고 그 자리에 앉힌 줄 알아? 아니, 여보,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요? 과거는 나와 만나기 전의 일이니 내가 굳이 당신한테 그걸로 뭐라 하진 않을 수 있는데 이건 아니지. 내가 이 회사를 어떻게 이끌어왔는데 직원들한테 그동안 무슨 짓을 한 거야? 여보, 내 말부터 들어봐요. 어떻게 제 말을 듣고 내 말은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네? 당신 내 편 아니었어요? 여기서 편이 왜 나와? 사실 어느 상황에서든 갑질이라는 건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엄마도 아무리 하청업체라도 동등하게 거래를 유지해 오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번 거래를 시작한 회사들은 쉽게 거래를 끊지 않고 오래 갈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번 일은 달랐어요. 먼저 갑질한 건 그 친구였고 직원에게 그런 대우를 하는 회사라면 저희 엄마도 더는 거래하고 싶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이번 일로 남편도 그간 몰랐던 부분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미안해. 처음부터 말하지 못해서. 나한테 미안할 건 없어. 그런데 대충 나도 알고 있었어. 정말? 장모님 말이야. 그냥 회사 다닌다고 하셔서 처음에는 그런 줄 알았는데 우리 결혼하고 딱 한 달 됐을 때 장모님이 통화하는 걸 들었거든. 그런데 뭔가 지시하는 것 같았어. 그래서 그냥 회사원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했지. 그래도 남편은 섭섭하다고 화를 내기는커녕 다 사정이 있었겠지 하며 좋게 생각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준 것에 대해 고마워했고요. 남편은 그런 일이 있고 난 후 회사에 사표를 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사표 수리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당신 어디가? 나 회사. 회사에 간다고? 사표 냈잖아. 실은 사장님한테 직접 전화가 왔어. 마음 돌릴 수 없겠냐고. 정말? 이날 사표를 내고 집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회사에 나간다고 하길래 물었더니 얼마 전 남편 회사 사장이 사과하고 싶다면서 만나자고 했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말하지 않고 만나러 갔는데 사과를 했다고 했어요. 정말? 회사를 대표해서 사과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 그리고 그동안 내가 일한 근무평가서를 다 봤다고 하시면서 사표 수리 안 할 테니까 계속 일하면 안 되겠냐고 하셨어. 사실 저는 그 회사에 남편이 다시 출근하는 게 좀 걸렸습니다. 남편의 잘못은 아니어도 회사에 그런 큰일이 있었는데 좀처럼 아무렇지 않게 일하는 게 과연 가능할까 싶었어요. 심지어 중요한 거래처 회사의 사위가 자기 회사 일반 직원으로 일한다는 건 그 사장에게도 불편한 일이었죠. 이날 남편은 회사에 다녀와서는 다시 한번 회사를 그만둔다고 얘기했다고 했습니다.
잘 얘기했어? 월급에 문제 있던 거 오늘 안으로 다 정산해서 입금해주기로 했어. 정식으로 사과도 다시 한번 받았고. 잘 됐다. 그리고 내가 일할 회사가 또 없겠어? 찾아보면 많겠지. 그런데 얼마 뒤 그 친구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우리 집 주소는 또 어떻게 알았냐? 아, 우리 남편 이력서 보고 알아냈구나. 미안해. 그런데 내가 정말 꼭 할 말이 있어서 왔어. 말해. 여기서? 그럼 우리 집까지 들어오려고? 여기서 말하고 가. 누구 왔어? 저희 집은 어쩐 일로? 남편까지 현관으로 나오자 그 친구는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너 지금 뭐하니? 사과하는 거야. 무슨 사과? 전부 다. 보통 사과는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말하고 미안하다 잘못했다 하는 게 사과 아니야? 그냥 무작정 사과한다고 한다면 되는 건가? 그러자 그 친구는 똥 씹은 표정을 하고는 미안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사실 사과하러 왔다고 했을 때 짐작은 했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어디 안 가죠. 특히 학폭 가해자들을 보면 전부는 아니지만 대부분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다 잊고 피해자들만 그 고통 속에서 살아가죠. 이미진이라는 이 친구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저와 남편 앞에서 억지로 눈물을 짜내며 사과를 하기 시작했는데 남편에게 그간 부당하게 일을 시킨 것에 대해서는 잘만 사과했는데 저에 대해 못되게 했던 것에 대해서는 제대로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못했죠. 본인은 아무 생각 없이 한 행동이라 기억도 잘 못하더라고요. 맞아. 내가 그랬지. 네 노트 빌려가서 늦게 돌려주고. 미안해. 말은 바로 해. 네가 돌려주긴 했니? 빌려간 것도 잊어버렸잖아. 심지어 내 노트 볼 것도 아니면서 빌려가 놓고 찢어서 교실 쓰레기통에 버렸고. 아, 그래, 맞다. 미안해. 내가 그땐 정말 실수로 그랬어. 내 사과 받아주면 안 될까? 안 되겠는데? 이런 사과는 받고 싶지 않아. 내가 너 때문에 그동안 고통 속에 산 걸 네가 알아? 그렇게 이민 가서 너는 또 너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았겠지? 이날 그 친구는 저희 앞에서 눈물을 쏟아가며 사과를 했지만 저는 괜한 시간 낭비했다며 더 듣고 싶지 않으니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또 그 다음 날, 그 친구로부터 전화와 문자가 정말 많이 왔는데 전화를 받지 않았더니 문자로 이런 내용을 보내왔습니다. 친구야, 나 한 번만 살려주라. 네가 나 용서해준다는 말 듣고 와야 우리 남편이 나 받아주겠대. 제발 부탁해. 사람 인생 한 번 살려준다 생각하고 나 이미 용서했다고 우리 남편한테 문자 한 통 보내주면 돼. 하지만 저는 바로 무시했어요. 그리고 번호도 차단했습니다. 나중에 알았는데 그 친구는 저와 남편에게 마음에도 없는 사과를 하고는 자기 집으로 간 게 아니라 저희 엄마 회사에도 찾아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엄마 어떻게 했어? 만났어? 사과 받아줬어? 어떻게 하긴. 경비한테 들어오지 못하게 로비에서 바로 내쫓으라고 했지? 엄마가 그 친구를 만나면 뺨이라도 때려줄 줄 알았는데 엄마는 저와 생각이 좀 다르신 분이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뺨이 뭐야? 너 괴롭힌 그대로 나도 똑같이 해주고 싶었지? 아니, 더 해주고 싶었어. 그런데 내가 때린다고 걔가 자기 잘못 알 것 같아? 엄마가 힘들게 때려주고 욕해주고 그러지 않아도 걔 인생 완전히 망했더라. 엄마는 이번 일로 남편 회사 사장을 따로 만났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얘기를 나눴다고 했죠. 그 친구가 젊은 나이에 나이 많은 회사 사장과 결혼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중학교 때도 얼굴 하나는 기가 막히게 예뻤어요. 그런데 이민을 갔다가 그 친구 아버지 사업이 잘못되면서 다시 한국으로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한국에 들어온 뒤 한 남자를 만나 결혼했는데 결혼한 지 2년도 되지 않아 집안이 완전히 망했고 그 일로
이혼을 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남편 회사 사장과 만날 기회가 있었고 나이 차이가 좀 심하게 나긴 했지만 예쁘기도 하고 사람이 착하고 순수해 보였다면서 그렇게 재혼을 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순수해 보였다고? 그럼 자기가 과거에 친구를 괴롭혔다고 말하겠어? 말 안 하면 모르는 거지? 그럼 둘 다 재혼인 거네? 그런데 미진이네 집 형편이 어려우니까 결혼하고 나서 최 사장이 생활비도 주고 했다나 봐. 그런데 이번 일로 이혼을 당하게 생겼으니 저와 남편 앞에서 무릎까지 꿇었던 거고 엄마까지 찾아갔던 겁니다. 엄마는 용서고 뭐고 사람 취급을 아예 하지 않으시니 더는 찾아갈 수 없었을 테고 저한테는 그날 이후로 몇 번이나 연락을 해왔는데 저 역시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니 이미진 그 친구의 부모까지 자기 딸 좀 잘 봐달라며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저기 선주야, 나 알지? 미진이 엄마, 기억나니? 네, 기억나요. 중학교 2학년 때 교실에서 뵌 적 있었죠? 그래, 맞아. 그때도 참 귀여웠는데 여전하구나. 왜 오셨어요? 그때 일 사과하러 왔다. 그땐 왜 안 하셨어요? 너도 알겠지만 우리가 그때 한국에 없었잖아. 사과하고 싶어도 그럴 수 없었어. 상황이 그랬으니. 중3 저희 담임선생님이 제 얘기 들으시고 연락처 수소문해서 전화통화하신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랬나? 너무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가물가물하네. 암튼 한국에 들어와서 우리도 여러 일들이 있어서 이렇게 늦게 찾아왔다. 우리 딸이 그때 철없이 굴어서 아니요. 이혼 얘기 나오지 않았으면 과연 이렇게까지 찾아와서 저한테 용서를 구했을까요? 뭐? 미진이 지금 이혼당하게 생겼다면서요? 저한테 사과하고 제가 용서해주면 이혼만은 생각해본다고 그래서 이러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나 정말 너한테 미안해서 사과하러 온 거야. 정말 사과할 마음이 있고 자기 자식이 잘못한 걸 알았다면 그때 이민을 가서도 전화든 편지든 방법은 있었어요. 학교 선생님이 그때 전화했더니 이제 학교 그만뒀으니 더는 연락하지 말라고 소리 질렀다고 하시던데 아닌가요? 정말이지 이미진 그 친구나 그 부모나 똑같았습니다. 엄마라는 사람은 어떻게든 사과만 받아내려고 마음에도 없는 말을 했는데 앞뒤가 하나도 맞지 않고 자기 딸이 그저 철이 없어 그랬다고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끝내 사과를 받아주지 않았고 용서고 뭐고 세상에 없는 사람으로 알고 살 거라고 했습니다. 여태 그랬던 것처럼요. 그날 이후 남편은 새로 직장을 구하느라 바쁘게 지냈는데 결국 엄마 회사에 자회사를 맡게 된 제가 남편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같이 일해보자고 말이죠. 물론 남편은 처음에는 거절했고 자기 본수에 맞는 일을 하는 게 맞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공부도 못하고 일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충분히 능력이 되는 사람이었어요.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큰 자리를 욕심낼 만도 한데 남편이 말하길 사람은 누구나 자기한테 맞는 자리가 있다며 본인도 자기 능력에 맞게 일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의 의견을 존중해서 전 직장에서 비슷한 조건으로 직책을 맡겼고 그렇게 같은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미진이라는 그 친구는 결국 이혼을 당했다고 들었습니다. 저한테 사과를 받든 못 받든 어차피 이혼을 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혼을 당한 뒤 그동안 받던 생활비도 못 받고 재산분할도 제대로 못 받았다고 하는데 아직 젊고 예쁘니 또 돈 많은 남자를 만나 새 인생 살지도 모르죠. 하지만 사람의 본성은 언젠가 드러나기 마련이라 그 친구가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 하더라도 결국 오래가지 못할 거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세상에는 인과응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굳이 힘들게 복수하려 하지 않아도 그 친구가 이런 벌을 받은 걸 보면 말이죠. 저는 현재 규모가 정말 작은 회사이긴 하지만 직접 운영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남편은 그 사이 능력을 인정받아 승진도 한 번 했고요.
아직 배울 것도 많고 할 일도 많고 또 힘들기도 하지만 든든한 부모님이 도움을 주고 계시고 항상 따뜻하게 저를 바라봐 주시는 시부모님이 계셔서 너무 좋습니다. 무엇보다 한결같이 제 옆에서 언제나 힘이 되어주고 제 일이라면 뭐든 발벗고 나서주는 남편이 있어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더 바랄 것 없이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는 요즘이지만 저희 부부는 요즘 예쁜 천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욕심일 수 있지만 저와 남편은 예쁜 아가와 함께 사는 인생도 꿈꾸고 있답니다. 그 꿈 꼭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제 사연은 여기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